근데 이 일선지를 유교수할 때도 났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왜요? 이저 일선지를 쓰게 된 계기가 이제 임날이 끝나고 광해군이 집권을 합니다. 광해군은 북인들에 의해서 북인인데 이제 이천, 그 다음에 정인호, 이 대표적인 인물이 그 북인의 대표적인 이천, 정인호 이래가 하는데 이제 그거 영창대군하고 임해군하고 이 광해군이 형제를 죽이고 또 임목 대비 계무를 서궁에 유폐하고 이러니까 이제 각기 그래서 그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선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옳은 정권 아니다. 어떻게 이런 불신풍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걸되면은 항상 권력이 기반이 약해지면 천도 문제가 나요. 천도. 수도를 옮기자.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걸 극구 반대합니다. 인재철이 천도를. 그리고 이것도 반대하고. 여기에 강해군이 이래 되고 이래 북인이 정권을 하고 이럴 때 광해군이 선산에 인동에 여은 선생님한테도 벼슬을 내립니다. 여은 선생님 입장이 이렇게 형제를 죽이고 계모지만 비록 어머니를 서궁에 피하는 이런 정권에 가서 벼슬을 받겠어요? 안 나가겠죠. 그래 이제 북인들이 탐탁지 않게 그래서 이재철 선생님이 다시 이 고향에 와서 집필한 게 바로 일선지입니다. 우리 모든 선산에 있었던 기록.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일선지가 나오게 되는데 말하자면 백과사전. 이분이 없었다 하면 우리의 그 기록들은 아마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이게 선비는 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기록에는 뭐 문집도 있고 뭐 하지만 이 문집보다 더 대단한 게 이런 기록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재철 선생님이 대단한 선비구나.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명한 학자가 되면 책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공부 안 하고 학자 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일선지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선산시편 금색 이문농을 씁니다. 금색. 금생이라는 이제 선비가 선산의 시편들을 꿈속에서 만나보는데 이게 이제 이재철 선생님이 명나라로 가면서 썼던 조천일록에 있습니다. 광해군 때 서정관으로 갑니다. 서정관. 그리고 우리가 병자호란이 또 다가오죠.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광해군이 이러니까 왜 되겠습니까? 오래 못 가겠죠. 인조반정이라면 인조반정. 인조반정이 하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서인이 집권합니다. 서인. 인조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인조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분이신데 있죠. 저 인동에 여은 선생님. 말 교자까지 보내서 오라고 간
여은 선생님. 여은 선생님이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정묘호란도 있어요. 정묘호란 다음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뭡니까? 청나라가 어떤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죠. 만주족. 만주족이 또 뭡니까? 오랑캐죠. 오랑캐들한테 고개를 임금이 3번이나 머리를 박고 신하의 예로서 한다. 북선비로 하늘을 볼 수밖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 영천 이방으로 갔고 영천. 내가 세상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방 정사가 그거 가게 된 계획인 거예요. 그래 이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임금에게 뭐 맨날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죠?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웃긴 거는 인재 선생님이 영모에 연루된다. 영모. 인조 때. 영모에. 강원도 관찰소가 있는데, 예? 관찰소에 그 지역에 행성에 이인거락 하는 사람. 종 몇 놈 데리고 말하자면 임금 죽인다고 뭐 모의를 했어. 근데 이게 원주 감사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 보고를 했는 걸 보고를 넣게 했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영모에 연루. 그래가 이제 영모에 연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 죽으면 자기 진실을 얘가 밝혀지기가 참 힘든 사회였죠. 예? 그 영모에 연루는데 인조가 또 누굴 좋아합니까? 예? 인조가 제일 좋아했던 지역의 학자, 대학자 여은 선생님이죠. 제가 볼 때는 여은 선생님이 제 선생님과 친해요. 9살 선후배 갑니다. 최연 선생님의 아버지 묘관명을 여은 선생님이 써줄 정도입니다. 그 정도 얼마나 친하겠어요. 여은이 그렇게 영모에 연루했다 하니까 지금 백방으로 살아날 길은 인조가 제일 좋아하는 여헌이 등장해요. 제가 볼 때 그 기록에는 없지만 여은 선생이 아마 비공식적으로 최현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 하는 편지를 한번 써줬지. 그래서 풀려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영모 사건이 보기엔 별거 아닌데 서인이 봤을 때 남인을 쳐내야 자기들 서인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인간 세상사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00년 전에 2500년 노는 맹자를 읽는 거하고 똑같은데 읽어보면 고개 끄덕끄덕 끄죠. 예? 어떤 책이든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책들도 읽으면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맞는 소리 아닙니까?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있잖아요. 사고에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과학 지식만 늘어났어요. 최근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이 2000년 전과 삶의 행태는 똑같았습니다. 자, 왜 또 이런 게 서인이 또 다 하려고 하면 인조는 서인에 의해서 반정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군 신하가 왕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조 이후부터는
선조 광해군. 사실 광해군도 여기에 안 하는데 이게 자기가 쿠데타로 집권한 거죠. 그러니까 북인이 세우죠. 북인. 인조도 서인이 세웁니다. 왕이 이제 그 신하가 왕을 선택하는 시대가 돼요. 태군. 그러니까 왕은 이제부터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신하들을 견제해야 돼요. 견제하는데 서인과 남인, 북인 이런 식으로 서로가 싸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인조 때. 특히나.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그 광해군대 잘려가지고 선산에 와 있을 때가 최 선생님이 61살이에요. 지금 60 안 하거든 청년이죠. 예? 그때는 60 안 하거든 한갑지나 상모인 할배로 할배. 예? 할배인데 그 상모인이 이제 다시 이 광해군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제일이잖아, 그죠? 북인의 정권에. 그러게 인조가 딱 들어서니까 광해군의 피해자를 최연을 이제 벼슬을 줍니다. 60하나에. 60하나 상무인이. 요새는 뭐 명함도 못 내면 60하나 같으면 아이고 젊네 좋네 뭐 좋을 나이인데 가죠. 이생은 60부터라 하고 막 합니다. 그 당시는 그냥 이래 허리 다 꼬부라진 막 상무인이라 오리지널 할배라 맞잖아요. 옛날에 한강 넘으면 그죠? 그렇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1905년에 잡아먹죠. 잡아먹어가지고 야들이 실질적으로 191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노동력을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인구 조사를 했어. 남자 평균 연령이 28세. 28세. 남자 평균 연령. 그래 이제 61살 같으면 그래 노인 중에 상노인이죠. 이때 다시 또 인조 때 나갑니다. 그래가 이제 이때 대사관, 대사헌, 부제학 이런 걸 합니다. 이 벼슬 나간 사람들이 최고의 요직 대사관, 대사헌, 부제학. 근데 이제 하는 도중에 서인들이 보니까 좋은 자리 형무만 우리가 할 게 없잖아. 쫓아내야 되잖아. 또 강원도 관찰사를 가요. 관찰사가 있는데 그런 아까 전에 했던 영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 별것 아닌데 보고가 좀 늦었을 뿐인데 영모를 엮거든요. 그러니까 인조가 누굴 좋아했다고? 최고를 좋아했다고? 예? 여헌 집 없는 나그네 여헌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다. 그러니까 여헌 선생님하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헌 선생님하고 여헌 선생님이 최연 선생님의 아버지 최심의 묘갈명을 써줘요. 그거는 묘갈명을 쓴다는 거 엄청나게 그거라. 나 얼마나 치락한 걸 증명한 거죠. 그죠? 됐겠죠? 묘갈명을 누구로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예? 그 정도인데 9살, 여헌 선생님과 최연 선생님은 9살 차이에요. 9살 차이인데 서로가 평소에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 그래 영모에 연루됐으니까 나하고 친한 지역의 동생이 그래 잡히가 감옥에 가 있다 하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목숨 걸고 그래도 해가 이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옵니다. 한번 굽어 살펴주시고 함께 그런 게 비공식적으로 들어갔겠죠. 제가 보면 뭐 영모 사건인데 이거 밝히면 이게 드러내놓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딱 해가 그래야 이제 재현이 또 갑자기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재생이 이제 그래가 이제 또 이 선산에 와가 있었어요. 그래가 또 있다가 또 벼슬을 봤는데 충청도 옥천에서 영모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또 여기 연루되는 거라. 이거는 계속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는 이 정권에서 이 서인들이 잡고 있는 정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물러났는데 병자호란이 터진 거예요. 병자호란이. 그러니까 오랑캐들에게 그래 이 75살 됐는 진짜 완전히 이제 할배죠. 완전히 75 된 상노인이 의병을 모아요. 의병을. 저기 의병을 끌어모으는 거라. 여은 선생님은 저 하늘을 내가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수 없다 해서 저쪽으로 이밤으로 들어가고, 최현 선생님은 의병을 모아 75세.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올라가다가 고마 항복했다는 거야. 항복했다 하니까 참. 그러니까 제가 했죠. 이게 이 옳은 선비고 옳은 양말 위기일 때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사람이 벼슬이 높은 게 중요하고 얼마나 그 여러분들 가문에 이 전쟁이 났는데 장군으로서 죽음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이나 의병장이나 있으면 벼슬행보다 훨씬 더 좋은 가문.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외국에는요, 영국 같은 데는 전쟁이 나면요 왕자도 헬기 타고 전투기 타고 뭐 군함 타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전쟁터에서 죽어도 자랑스러워하지. 영광.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 지금 장관 아들들이나 국회의원 아들들 다 가락하면 다 도망가고 없겠죠. 한 놈도 갈 놈 없어요. 아버지 백스가 다 도망가고. 요새는 전쟁 나면 엄마가 쏠. 엄마가 아들 하나잖아. 귀한게 아들은 나라를 지키는 아들을 지키는 사람 엄마랑 어머니가 하잖아. I am 어머니. 엄마가 가서 대신 싸워준 나라가 그런 시대로 변한 거예요. 이 위기 때 공동체, 국가,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 집안이 명문가이지만 벼슬 높게 하고 정선팔서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를 이 두 전란을 겪은 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기록도 많이 남기고 진짜 필요한 이 기록들이 필요 없는 기록들이 엄청난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가치예요. 우리 지역사회도 그렇고 우리 옛날 조선의 역사에서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분이 없었다 하면 이런 누가 이 선산시편을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겠어요. 이거 막 싸움 났겠죠. 이 사람 저 사람 하겠지만 딱 하면 딱 해놨죠. 그리고 이맹전 선생의 기록을 생육신 이맹전 선생의 기록을 자기 스스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경헌 이맹전 선생이 그렇게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할 줄 알아요. 기록을 못하면은 내가 무엇을 남겨서 이 가치 있는 기록이 이 후세에 어떠한 보고 배워라 자손들이 그런 기록을 남길 줄 알아요. 이제 최현 선생이 전주 최씨라 했죠. 최현 선생이 전주 최씨인데 해평에 이거는 뭐 여담인데 이 인조 때 또 유명한 전주 최씨가 합니다. 이게 요 해평 사람은 아니고 전주 최씨 누구죠? 예? 주전론, 주합파. 예? 인조 때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주전파가 누굽니까? 여기 안동김씨 계시죠? 예? 김상은 싸우자 하는 사람. 끝까지 싸우자.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주전론자, 주전론. 자,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병력도 없고 싸워서는 절대 진다. 희생을 덜하고 하여 지금 쪽팔리지만 우리 외교관계로 해결하자. 최명길. 영화배우 최명길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이 최명길이가 전주채씨. 최현선이와 같이 동시대에 있는 전주채씨. 그냥 여담으로 제가 이야기했고, 사실 여기 안동김 씨 계시죠? 이 김상은 이 이제 안동김 씨를 실질적으로 안동김 씨 계속 서인의 길을 가면 서인. 이 여기 안동김 씨는 우리가 말한 저 안동이 아니고 옛날부터 서울에 정착한 안동. 우리가 그 서울에 정착한 안동김 씨를 장동 김씨하죠. 안동 김씨에는 구안동 김씨가 있고 신안동 김씨가 있습니다. 그냥 안동 김씨가 아니고 구안동 김씨. 그 선생님 신안동 김씨죠. 신안동 김씨는 이제 고려 때 김성평이 김성평. 삼태사. 구안동 김씨는 역사적 인물로 보면 김구 선생 있죠. 김구 선생이 구안동. 그 이제 이 김상은이 등장하면서 안동 김씨가 이때부터 서인. 나중에 가서 이제 김조순이 등장합니다. 김조순. 그 김창협이라고 있어요. 김창협 들어보시죠. 김조순이의 김창협 이런 사람들이 그 서인의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남인하고 국인들을 많이 숙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권 김종순이 이 사실은 김종순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세도정치를 열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정조가 그토록 좋아했대요. 정조하고 사동갑이었대요. 그러면 세도정치가 열린데 공부도 잘하고 사람 인품도 좋아서 정조가 사돈을 맺어줍니다. 이 친구만큼은 사돈을 맺으면 세도 정치 이제 이래 팥싸움을 안 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게 화가 됩니다. 그리고 정조가 일찍 죽죠. 독살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어찌된지 뭐 좋은 왕들은 조금 뭐 하락하면 일찍 죽어. 나쁜 놈들은 일찍 죽도 안 하고. 희한해, 우리나라가 희한해 이게. 그래 이제 옛날에는 강해군도 인조 반정이 안 일어나는 건데 이 인조 반정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상궁을 매수했다면 상궁. 그러니까 광해군이 최고 아끼는 상궁. 근데 상궁이 막 왕에게 충성해야 되지. 매수했는 그거 있잖아요. 괜찮다. 보고가 하면 역모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김상궁을 믿고 계속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조 때 인조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효종이지. 효종이 누굽니까? 복림대로. 효종의 복림대군의 형이 있죠. 형이 누굽니까? 소현세자. 소현세자였는데 청나라 그래가 이제 우리가 황복했어. 저기 청나라에 황복이가 걔들이 요구 조건 중에 세자, 소현세자, 복림대군 인조 너 아들들 전부 다 청나라로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심양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머리가 뛰어났어요. 가보니까 청나라는 이미 서구에 발전된 문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오랑캐락하지만은 이게 이
상업하고 물물교환과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돼 있대요. 우리는 아직까지 신분제에 탈피 못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군사력도 세상에 뒤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소현세자는 이때 함에 그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의 신부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런 선지 부모를 엄청나게 만난 거야. 그리고 복림대군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놈들 내가 이 볼모로 잡혀있지만 내가 조선으로 돌아가면 군사를 모아서라도 너들 내가 이거 형제인데 다른 입장을 가집니다. 근데 인조는 서인에 의해서 섰기 때문에 소현세자 같은 사람이 왕위를 받으면 또 이 시대가 뭐라고요? 태꾼이시 태꾼. 신하가 왕을 선택한 태꾼의 시대. 왕가를 엎을 수가 있어. 아들한테 나오면. 그러면 자기 가족 다 죽을 수 있어. 그 소현세자를 이게 소현세가 독살돼가지고 며칠만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들이 죽는데 영도 못하게 새카맣게 변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며느리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아예 좀 왕한다는 게 보통 사람 못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복림되고 나지. 제가 분석하기로는 소현세자 앉혔을 때 이 정권이 오래 못 간다. 이 서인들이 워낙 강성하니까 신하들이 그러니까 소현세자 죽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또 왕 있죠. 자기 그 아들 죽인 왕. 예? 영조. 예. 사도세자도 뭐 때문에 죽이겠어요.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파당 싸움이다. 시파와 백파. 그 안에서 참 조선이 안 망하고 이렇게 500년 동안 이렇게 지속돼가 왔는 것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우리 망하죠. 1905년에 예? 일본한테 을사오적에 서인의 그 당시 을사오적에 제일 기억나는 사람 누굽니까? 예? 예? 이완용 아닙니까? 이완용이 서인의 당수입니다. 당수. 이완용이가 우봉이신데 서인의 당수예요. 서인들이 5명이 다 서인이라 서인들이 왕을 제끼고 5명이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서인들은 독립운동가가 없습니다. 서인들은 독립운동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인들 자손에서. 남인, 소론, 그러니까 말을 잡았는데 노론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남인하고 소론 계열에서만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 조상을 봤을 때. 우리 독립운동 하면 뭐 생각납니까? 독립운동. 신흥무관학교 생각나죠? 신흥무관학교. 독립국 키우는 학교. 거기에 최고, 한말의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우당 이혜영 선생님. 우당 이혜영 선생님. 사만갑족이에요, 사만갑족. 경기도 일대의 땅이 다 자기 집. 그 구대조가 누군가 아마 백사 이항복 들어보셨죠? 할배 9명이 정성에다가 판서는 뭐 수도 헤아릴 수 없어. 그래 다 팔아서 이혜영 선생님, 우당 이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 만주로 또 안동에 대보호 있죠. 팔도 부자 석주 이상명 선생.
이런 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듭니다.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도 이 노론계, 소론계예요, 소론계. 자기 할아버지, 백사이 할머니. 이 특히나 안동, 경상도에 독립운동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대대로 남인이었고, 저겁니다. 뭐, 여기 보면, 죄송하지만, 여기 노론계인데로 저것도 있네요. 대신에, 김자진 장군, 백야 김자진 장군. 이분은 충청도 홍성 분이세요. 이분도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엄청난. 석주 이상용 선생이 이때 만주를 갈 때 집에 노비만 400~500명이었어요. 다 해방시키고 다 팔아서 갑니다. 이행 선생은 칠형제인데 이 칠형제가 엄청난 갑부예요. 칠형제가. 이 막내 동생이 누군가 아마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이. 이 칠형제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봐서 부통령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 부통령이십니다. 아무도 이승만의 대통령 되면 반대가 많았죠. 이시영 선생 부통령이십니다. 아무도 반대한다.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되고 와가지고 1948년 정부를 세우고 부통령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 칠형제가 너희 그렇게 부자였는데 이 땅을 다시 다 돌려줄까 이렇게 하니까 이시영 이 부통령이 우리 형님들이 독립운동하는 목적은 그런 건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조선의 역사는요 선조 때부터 이래 내려오면 왕의 역사가 아니고 서인의 역사예요. 서인. 어째 보면 큰 줄기로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 이후부터 웬만해서는 남인의 옳은 집들은 정계에 발을 안 들입니다. 진사 이상 벼슬을 안 해요. 벼슬이 높아도 출사를 안 해. 왜? 올라가 봐야 어차피 고생만 할 거고. 그래 드문드문 공나듯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탕평책 하면 그런 말 나오죠. 그거는 다 쇼입니다. 실제 그냥 본보기죠. 본보기. 그냥 실제는 서인들이 다 짓고 그냥 가물에 공나들 한 명 뽑아주는 그걸 탕평책. 역사학자들 웃겨. 왜? 자기 할배들이 다 등장하는 사람들께 할배 뭐 욕하면 안 되잖아. 좋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의 역사가 아닌 일종의 집권 세력의 역사예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도 안 됩니다. 무조건 세국 정치는 내원군에 했지만은 그래 세도 정치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절대 권력은 이게 이런 들어보시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힘이 한쪽으로 항상 몰려있으면 그건 서로가 균형을 정치는 체계 밸런스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해야 돼요.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려면 동등한 힘끼리 붙어 있어야 되죠. 일방적 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최선을 찾는 게 아닙니다. 차선을 찾는 게 차선. 최선 다음에 차선.
인간 이상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형제도 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각 그러니까 차선을 찾는 거고 이게 힘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순간 그거는 항상 정치에 모순을 일으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가 집권한 세력들이 어떤 한 가문이 집권한 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패해서 결국은 부귀영화를 누린 거지만 망하는 걸로 갑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선생님 이야기하다가 많은 엿길로 많이 샜는데 죄송하고 이게 하여튼 그 오늘 인재 선생님을 최현 선생인데 호가 인재입니다. 인재. 그 가면 해평에 그 우리가 저 숭선대교 있죠. 고아에서 이렇게 고아읍에서 숭선대교 가다 보면 그 딱 가면 해평에 기아집 크게 고치가 2대 있죠. 원래는 당시에는 그런 기아집이 9채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학 때 와서 이제 동학하고 일본 군들에 의해서 이게 불이 나가 나머지 다 타고 부채가 남았는데 거기가 갈마 음수연 그 뒤에 있는 산이 갈마산이에요. 갈마산. 말이 막 달려와서 낙동강에 이렇게 물을 먹는 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전주 최씨들이 원래는 여기 안 살았어요. 근데 최수시라 하는 분이 성종 때 비안 현감을 하다가 자기 고향이 고성인데 경남 고성인데 돌아가다 그 비안 현감을 하고 해평 산 넘어 배틀산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말이 한 마리가 이렇게 뛰어서 낙동강에 가서 물을 먹는 형국입니다. 저기 저 명당짜리다 저다 집터를 짓고 살면은 대부자나 훌륭한 자손들이 만나겠다 싶어 고향을 가는 걸 포기하고 거기 해평에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엄청난 부자도 많이 나왔죠. 그 집에 소를 한 마리를 잡아놓는다면 소를 잡아놓고 손님이 오면 그 정도로 대단한 갑부였다. 아까 얘기했죠. 경주 최부자가 돈 내기 하다가 저 물고 갔다고. 경주 최부자한테 이길 정도의 부를 갖고 있었지. 그리고 하여튼 그 집에 가면은 아직도 이 집안이 또 혼인을 잘해요. 혼인. 제가 양반이 달라하면 필수부라 혼인을 잘해요. 이 유수의 영남의 명문가들하고 혼인을 다 합니다. 이 집안. 제가 보기에는 뭐 인동장 씨 못지않게 혼인은 최고잖아요. 그래 이제 하여튼 이 또 최연 선생님하고 여은 선생님하고의 친한 것 때문에 또 후대에도 인동장 씨 무중하고 이 최 씨 무중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재밌습니까? 예? 재밌어서 다행이다. 네. 그래 그러니까 조선시대는요 우리 할배 우리 아버지 묘발명을 누가 쓰는가에 따라 내가 전 사람들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갔는데 그래 너 아버지 묘발명 누가 썼노 이 가만 어디 이름도 없는 선비가 썼습니다. 아이고 넌 우리 양반에 가지 마라 상관없어. 만약에 이게 그래도 이 일대 그 당시 최고 대학자가 뭡니까? 연 아닙니까? 연생한테 가서 옛날에 묘갈명 쓸 때 그래 묘갈명 그거 쓸 때 그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가문의 내력을 한 달 동안 조사하고 해가 이 사람도 대명필가지만 공부를 또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처럼 젊고 뭐 이 하면 옛날에 막 호롱불 켜놓고 이래 쓰겠어요. 그래 눈 끔끔할 때 그래 이걸 다 해가 이래 해준대. 그래 해줄 그래 딱 해주면 그래 이 묘갈명을 그래 딱 해주면 내가 저 집안 난 갑자기 그냥 윤성거가 죽었어. 자기 아버지 윤성거 윤정 이 사람들이 윤석열 우대 조상입니다. 윤석열 죽었는데 윤정이 우암송실한테 가서 윤석거의 친한 친구가 우암송실이었어. 우리 아버지 묘갈명 줬어. 안 써줘. 써줬는데 써주긴 또 써줬어. 나쁘게 썼어 조금. 고마 윤정이가 너하고는 나 이제 하늘 같이 못 살겠다. 돌아생겨. 그래서 노론가 소론가 이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 할배, 우리 아버지 욕한 그 묘갈명을 써주는 거에 따라가 그 누구한테는 내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조선시대 신분사회 아닙니까? 양반의 그 내가 자존심, 그쪽 자존심, 이 자존심을 세우는 건 지조와 절개도 중요하지만 묘갈명이 있어요. 묘갈명. 그걸 잘하는 사람. 그래가 나라가 뭐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이 당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가 난리가 나도 의병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선비들이 그 배운 사람들이 의병을 했잖아요. 그 학공 선생 있죠. 학공 선생. 학공 선생 같은 경우는 저 학공 김성일 선생은 임진왜란 일어나는데 자 부사 정사 황윤기인가 그 부사 학공 김성일이 일본 가서 보고 와서 그 황윤기는 정사는 전쟁이 납니다 하고 학공 선생은 전쟁 안 납니다 하고 그래가 서인과 남인이 걸려가 막 싸웠죠. 전쟁 나이냐냐. 학공 선생은 자기가 이런 말을 했는 자책각을 좀 몰라도 진주성 싸움에서 죽잖아요. 작년에 전사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이런 또 일화가 있어요. 전라도에 의병장 고경명이라고 한 장군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 근데 고경명 장군의 의병을 일으켰어.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없는데 편지 한 장을 써서 학공집으로 보냅니다. 자기 가족들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처하고 자식들을 좀 보호를 해달라고. 나는 의병장으로 나가서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내 가족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사람한테 편지 한 장을 학공선생 집에 딱 닫고 그래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고경명은 작년에 의병을 하다 전투에 전사를 하고 학공선생 그러니까 선비들은 그런 거예요. 그 기계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편지를 써서 자기 가족을 보낼 때는 학봉한테만큼 보내도 내 가족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봐도 알았겠죠. 그렇죠. 옛날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불신이나 우리 한 번도 안 봤는데 지금 편지 와가지고 누가 뭐 먹여 좀 몇 달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친인척 자식 보내도 안 받아줄 건데 그죠? 그런 그 미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대의 그 선비고 그 말한 말이고 임진왜란 때 김면이라고 한 장군이 있어요. 고령에 이게 그 남명조식의 제자인데 만석군이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풀어서 전투 의병을 모으고 무기를 사서 보고 자기의 만석의 재산을 다 꺼내서 의병들을 보고 입힙니다. 그래 자기 어머니를 굶어주고 그런데도 나라에 그렇게 김면 장군이라고 우리가 지금 많이 안 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행동할 줄 아는 노블리스 오브리제. 그게 이 우리가 실천하는 이 선비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선산에 임진왜란 났을 때 이런 경암 노경임 선생과 근제 박수희 그리고 인제 최현 선생 이런 분들은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위기에 자기의 선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들을 기록에 남겨서 후세 사람들이 알게 했고 거기에 그 말하자면 선비의 길이었고 그래서 오늘 최현 선생님에 대해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할배는 강의 안 해주는 우리 할배는 할배 이제 제 선생님이 시편이라 하는 분을 시편 선산 시편을 이야기했더니 선산 시편을 기준점으로 했고 이제 제 선생님이고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되면은 경남 노경임 선생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잘 모르지만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